자, 이제 정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4시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네요. 오전 영상 찍어서 올려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정규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내내 정규장을 바라보는 제 마음 역시도 여러분들과 뭐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수평선의 이 가격 설정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61선이 이제 28만 5천 원까지 사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역대급 실적임은 분명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61선은 사실상 하단으로 잘 방어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동안에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것도 27만 원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27만 원. 근데 이제 28만 5천 원까지 수정을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이제 28만 6천 원을 딱 찍고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넥스트장 진행될 때 다시 30만 원 선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덧 뭐 다 올라오긴 했어요. 30만 원 선 근처까지. 그쵸? 그래서 뒤늦게나마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제가 최근에 요 사이 구간 분할 매수 확실하게 뭐 의견은 계속 지속적으로 드려왔었기 때문에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시라면 뭐 매수 타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역대급 실적 발표는 분명해요. 하지만 이게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돈을 이제 벌었으면은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계속 자산으로 이게 쌓여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또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또 앞으로도 또 큰 것이 이 반도체 제조 산업의 또 특성이기 때문에 왜냐면 앞으로의 또 기술 개발에도 지출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인건비 이거 무시 못하죠. 이 안에는 지금 또 이 노조의 성과급 이게 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의 급여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쵸? 근데 이 노조의 성과급까지 녹아져 있으니 이것도 사실상 뭐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의 증설 투자. 이 증설에는 이제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이제 공장 지어야 되고, 또 부지 필요하고, 또 뭐 전력 설비 그런 것들도 다 해야 되고, 여기에 또 투입돼야 될 인력들도 필요하고, 또 장비 다 또, 돈 주고 또 들여와야 되고. 그러니까 지출이 계속 돼야 돼요. 번 돈이 또 그만큼 또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슈퍼사이클에서는 너무 좀 과도하게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까지 들 정도로 지금 계속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번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좋았어요. 시장의 컨센보다 영업이익적인 부분은 더 높았습니다. 그죠? 매출액은 조금 뭐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역대 최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성과급 포함시키면은 100조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이 시장의 우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노이즈성 현상들, 잡음이 너무 많아요, 잡음들이.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자꾸 우려하고 있는 지금 이런 노이즈 현상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이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안 해볼 수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또 빅테크들의 이 실적 발표 또 줄줄이 다가오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잠 못 드는 그런 시기가 또 다가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TSMC 다음 주 수요일 2분기 실적 발표. 인텔은 7월 23일. 8월에 퀄컴, 샌디스크, 엔비디아 줄줄이 발표 있죠. 8월에.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를 또 얼만큼 또 이어나가게 될 것이냐. 또 컨퍼런스 콜 진행하면서 또 다 발표를 하겠죠. 그죠? 하루하루가 진짜 야, 이 뭐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글로벌 1위 영업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우려와 노이즈 현상이 너무 좀 강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실적의 지속성 의구심, 모건 스탠리의 비중 축소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장중에도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채널에 좀 올려드리긴 했거든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핵심 정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채널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바로바로 이제 공유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미 이제 확인을 다 하셨을 겁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우려를 해요. 89조 원의 영업이익 이 실적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AI 랠리를 덮친 이 ROI 의심, 이 투자 대비 수익률, 이 높아진 눈높이, 그 눈높이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싶은 거죠.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우려하고 실망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심지어 키움의 한지영 애널리스트도 하루에 2번이나 코멘트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빠질 만한 건가? 물론 실적 발표하면 재료 소멸로 보통 주가는 좀 하락하기 마련인데 이거는 뭐 역대급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하락이 나와 버리니까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도 그냥 멘탈이 나가버리는 뭐 그런 시장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장중에는 또 올해 6번째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죠. 올해만 6번째요. 올해만 6번째. 그만큼 유동성이 커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만큼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저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멘탈을 꽉 붙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버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버티기보다는 증시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정말 우리가 또 필수적으로 걸러야 될 내용들은 걸러야 되고요. 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만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좀 실시간으로 확인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자유롭게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다른 조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참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이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출시할 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부작용이 너무 심하죠. 왜 그렇게 그 무분별하게 출시를 승인한 건지 결국은 금융 당국에서도 인정했잖아요. 말렸어야 했다고. 이게 거래량이 보여주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게 거래량이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엄청나게 쏠리잖아요. 이거는 지금 인버스거든요. 인버스? 이거? 얘는 레버리지고 이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억 단위예요. 억 단위. 너무나 이거는
비이성적인 시장이다라는 표현 외에는 뭐 사용할 표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여나 뭐 분석이 지금 뭐 의미가 있는 시장일까 싶긴 하지만 혹여라도 희망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업로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뭐 계속 뭐 핵심 이벤트 지나가니까 또 FOMC 이제 또 의사록 또 공개 일정이 또 다가올 겁니다. 오늘 저녁에 또 요거 발표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공개되는 대로 또 채널에 공지해 드릴 겁니다. 뭐 실적 부분은 그냥 이제 넘어갈게요. 더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역대급 실적임에도 분명한데 뭐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으니까요. 어,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자, 모건 스탠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요거랑 요거를 이제 같이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변화의 물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긴 할 텐데 제가 여기다가는 따로 안 올려놨나? 일단 올려놨는지 안 올려놨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다 안 올려놨었네. 그럼 일단은 이거 먼저 보고 채널에 올려놓은 거 띄우면 되니까 지금 내용은 계속 좋아요. 이 파운드리 쪽도 지금 6월 월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량도 지금 뭐 확대하고 있다, 뭐 수율 개선되고 있다, 가동률 상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자로 6월 한 달 기준으로 전환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도 3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을 지금 높게 평가하고 있대요. 실제로 수주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테슬라 AI6 생산 수주 확보, 그리고 이 그록 AI 추론칩, 그 메타 엔스로픽 협력 가능성. 그러니까 TSMC 역시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얘네도 지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파운드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인텔도 안 될걸요? 지금 흑자 전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DS 부문에서 메모리와 동반해서 이 파운드리가 같이 성장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점유율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따라잡아야겠죠. 따라잡아야. 그죠? TSMC도 결국은 타이탄하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 좋은데 전망 자체는 전혀 지금 뭐 업황이 꺾이거나 뭐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아마 오전에 살짝 다뤄드리긴 했는데 AI의 이 투자 중심축이 반도체에서 하이퍼스케일러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면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을 또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메타, 구글, 뭐 오라클, 뭐 이제 이런 기업들이죠. 기존 중심축이 이제 반도체였다면 이동 가능한 중심축은 결국은 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얘네가 이제 반도체를 구매해서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든 뭐 AI 뭐 생성형 AI, 챗GP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선호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업황 훼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의 어떤 발전 속도가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보다는 훨씬 더 지금 뭐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또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의 발전 속도, 거기에 따른 뭐 매출 성장, 뭐 이익의 견조, 뭐 이런 것들이
더 또 높게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애초에 또 이 반도체가 없으면 또 애초에 또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제 자금들이 왔다 갔다 이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좀 과도하게 과열된 이 반도체 주가 상승을 좀 진정시키는 과정이다. 그냥 이렇게 보셔도 사실상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좀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엔비디아 실적에 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단기 방향성이 또 정해질 것이고 하이퍼 스케일러들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 역시도 줄줄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설비 투자 계획 늘려나갈 것이냐 축소시킬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변화의 물결 뭐 이렇게 이야기는 또 했지만 뭐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AI 최대 투자자가 컴퓨팅 자원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AI 투자 사이클이 끝나냐? 최근에 메타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잉여 컴퓨팅 자원을 뭐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그 이제 수익 사업을 지금 이제 진행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이미 아마존에서 진행했던 사업 모델이다. 그런 이야기들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결코 그거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서 또 다른 투자를 진행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왜 메모리 업체들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메모리 업황은 또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변화율의 뭐 정점에 접근 중이다. 메모리 업황은 뭐 다음 지표들이 가장 빠르게 개선되는 구간을 지나고 있다. 가격 상승률, 재고 개선, 실적 상향폭. 실적이 근데 나빠지는 게 아니라 개선 속도가 둔화되는 구간. 아니, 실적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전년도 2025년도랑 올해 비교하면은 그 성장폭이 지금 엄청나게 큰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올해랑 내년이랑 또 비교하게 되면은 사실 이 폭 자체는 또 성장은 하긴 했습니다만 수치로 보면 작을 거예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작년 대비 올해 뭐 예를 들어서 뭐 3배가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올해보다 작년은 뭐 한 30%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숫자로 놓고 보면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은 나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상향하고 성장하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둔화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 주가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현재 조정은 사이클 종료가 아니래요. 건강한 숨 고르기 과정. 약간 오타가 있어도 이해하시고 22년 뭐 제너레이티브 AI 이후에도 메모리 업종은 여러 차례 조정을 겪었지만 23년도 사실 좀 암울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왔어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시장 이런 우려가 있었죠. 메타, 일부 AI 기업이 남는 컴퓨팅 자원, 판매, 임대 이거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AI 투자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치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이걸 또 설명하더라.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사업 모델이 생겨서 실제로 이익이 또 생겨서 돈이 남으면 또 그 자원을 가지고 또 지출을 늘려서 투자를 또 새로 해서 더 좋은 또 AI 성능을 만들어내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언제라고 계속 자금 조달을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빅테크들도 결국은 계속 어떤 방식으로라도 돈을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메모리 기업들의 업체 실적보다 결국은 메모리를 계속 뭐 만들고 뭐 성능에 대한 진화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그걸 누가 사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계획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이퍼 스케일러들 투자 계획, 결국은 이게 메모리 업종의 주가를 결정할 핵심 변수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시장 기대치보다 보수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더라.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투자 선호도 가장 선호하는 거는 여전히 뭐 디램의 역할이 낸드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다음이 이제 낸드예요. 얘는 저장 장치 역할이니까. 여기서 또 비선호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모듈 업체. 메모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구매해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기업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얘네가 만들어내고 있는 메모리들 가격 상승 때문에 비싸잖아요. 그걸 비싸게 사와가지고 또 조립해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얼만큼 마진이 남겠냐 이 부분인데 중요한 건 또 뭐냐 지금 뭐 A데이터나 이런 기업들도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장기적인 전망 이런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잡음들은 뭐 앞으로도 사실 계속 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주면서 이 투자자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계속 주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잘 버텨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오늘 28만 5천 원 61선 찍고 반등을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뭐 개미들은 이제 파는 물량들을 신라젠이네요. 안 바뀌었네요. 자, 개인들만 샀네요. 그죠? 외인 기관들은 팔고 개미들만 열심히 죽어라. 지금 시장을 바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계속돼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계속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라서 근데 연기금이 지금 계속 뭐 리밸런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썩 믿음은 가진 않아요. 그쵸? 뭐 어찌됐건 계속 지금 뭐 치고받고 있는 뭐 그런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저는 이 구간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이왕이면 뭐 30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 요 정도 선, 32만 5천 원 선. 이 구간 안에서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쪽으로도 좀 수급이 분산돼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또 발목 잡는 게 사실상 또 ETF긴 해요. 이 레버리지 상품들. 이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루에 거래량이 막 이렇게 터지는 게. 하이닉스는 더해요. 하이닉스는. 이런 상황들이 뭐 좀 안타깝네요. 진짜. 아무튼 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이 시간 이후로 또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또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를 또 지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또 이재용 회장께서 썬밸리로 또 출국을 하셨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또 상승 모멘텀이 발생될 것인지 한번 또 기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채널 입장하셔서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